안녕하세요. 묘즈 벤처스 유정아입니다. 묘즈 벤처스는 AI 기반의 그 자율주행, 모빌리티, 항공 우주와 같은 그런 이제 기술 기반의 회사를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그동안 투자한 회사 중에서 좀 대표적인 미국 기업 사례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뮤어우즈 벤처스의 그 뮤어우즈가 어떤 뜻이냐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뮤어우즈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국립공원의 이름입니다. 제가 그 2017년에 그 40대 중반이 넘어서 그 미국에 그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첫 번째 그 창업을 하고 그 제 파트너와 헤어지고 제 지분을 공동 창업자에게 넘기고 그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도피처를 찾아서 스탠포드 대학으로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딸하고 그 자주 찾았던 곳이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뮤어우즈 국립공원이었는데요. 뮤어우즈는 그 수령이 100년이 넘는 그 세콰이어 숲입니다. 그 뮤어우즈 공원을 딸하고 거닐면서 굉장히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2020년 초에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창업자들이 쭉쭉 뻗어나가게 돕고 싶다는 제 마음을 담아서 저희 회사 사명을 짓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운이 좋게도 스탠포드에서 연수를 했었고 제가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건너편이 스탠포드 GSB 비즈니스 스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만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정말 창업을 꿈꾸고 있었고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해커톤을 찾아다니면서 팀을 구성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디벨롭을 하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좋은 기운을 받았고 오늘에 이르게 됐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이제 초기 기업을 여러 군데 그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20배가 넘는 미국 시장에서 창업한 회사들인데 그 초기 기업의 엔트리 밸류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에 굉장히 놀랐었고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고 이 투자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창업을 하면서 실리콘밸리와 서울에서 이제 동시에 투자하는 구조를 짜게 됐고요. 그 미국의 파트너급 심사역을 두고 이제 모빌리티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그 미국 파트너를 좀 설명을 드려야 제가 어떻게 미국 이너서클 D를 투자할 수 있었는지가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출장을 가서 우연히 만났던 분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20년 넘게 그 정말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때부터 투자를 이제 했던 분이고 상하이 자동차 그룹 CVC 그다음에 맥심 반도체 CVC에서 계속 투자를 했던 분을 제가 이제 파트너로 같이 그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장이 중심이 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도 사실은 시장 수요가 없이는 상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장에서 출발해서 기존에 굉장히 불편한 채 살아왔던 부분들을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에 포커스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주요 기업들은 게틱 AI, 코디악 AI, 프론토 AI와 같은 북미 지역의 자율주행 트러킹 회사들이고요. 리젠트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전기 비행기를 제조하고 있는 로드아일랜드 소재에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왜 이 회사들을 초기부터 발굴을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후속 투자를 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류 쪽에 포커스한 이 자율주행 회사들은 세 군데 모두 다 2017년, 18년에 창업을 한 회사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미 지역의 상황은 굉장히 물류비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물동량은 폭증하는데 트럭 기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8만 불 혹은 이제 롱하울 장거리 운송 같은 경우는 10만 불을 준다고 하더라도 젊은 친구들이 트럭 기사를 지원을 하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점점 트럭커들이 노령화되고 또 이 노령화는 당연히 안전사고 이슈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하루에 3교대 8시간 이상 트럭커들이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 회사들의 수익성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려는 니즈는 굉장히 물류 쪽에서 핵심 요인이 될 거라고 봤고요. 사람을 태우는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나 기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슈 때문에 상업화가 좀 늦어질 거라고 봤고요. 반면에 이런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트럭 기업 같은 경우는 보다 빠르게 상업화가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투자를 했던 게 게틱 AI고요. 사실 게틱 AI는 제가 20년 초에 뮤어우즈 벤처스를 창업하고 5월에 투자한 이제 첫 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드 스테이지부터 계속 검토를 했었고요. 시리즈 A에 400억대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내년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프리-IPO 라운드가 1조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카타르 국부펀드와 같은 이제 그런 리드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오버부킹이 됐고 내년도 상장 밸류는 4조 원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틱 같은 경우는 물류 운송 쪽에서 사실은 기존의 회사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미들마일에 특화해서 굉장히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미국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철도를 통한 운송보다는 고속도로를 통한 화물 운송이 물류 운송의 핵심입니다. 그런 그 고속도로 그 운송, 그 물류 시장은 사실은 800빌리언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장인데요. 게틱은 이제 2020년 초에 당시에는 11빌리언 정도, 사실은 장거리 운송에 비교를 하면 크지 않은 이런 미들마일에 포커스해서 월마트라는 세계적인 리테일러와 그 실주행 그 마일리지를 쌓으면서 오퍼레이션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왔습니다. 이 미들마일이라고 하는 거는 허브 물류센터에서 월마트 소매점까지의 그 한 40에서 60km 정도가 되는 그런 구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한두 시간 정도의 운행 거리를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노선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리고 상용화가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틱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이런 미들마일에 특화해서 지금은 월마트뿐만 아니라 펩시, 코카콜라, 그다음에 크로거라고 미국 2위의 슈퍼체인, 이런 그 대규모 유통사들을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1조 원 정도의 취소가 불가능한 그런 수주 계약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월마트와 이제 초기에 POC를 진행을 할 때는 게틱도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한테 그 POC를 뿌려놓고 상업화 계약을 해주지 않는 걸로 사실 악명이 높았는데요. 게틱 같은 경우는 월마트에게 필요한 배차 스케줄이라든지 뭐 상하차를 자동화한다든지 이런 고객의 니즈를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상용화 계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었고요. 지금은 사실 미들마일에서 리더면서 온리 플레이어로 시장 그 지배자로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틱의 대표는 카네기 멜론 로보틱스 그 석사 출신인데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뭐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은 여전히 그 와스프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창업자와 인도계 미국인과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틱 같은 경우는 월마트, 아마존과 같은 그런 세계 최대의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하지만 지금은 포브스의 표지 모델로 나올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 여기 지금 미들맨이라고 별칭을 받을 정도로 이 B2B 미들마일 쪽에서 포지셔닝이 이제 완전히 된 그런 회사고, 저희도 사실 이제 이번에 3차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감회가 좀 새로웠고요. 저희 첫 딜이 내년에 100배 멀티플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투자 사례는 코디악 AI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창업자는 그 웨이모 코파운더 출신으로 사실 2016년에 오토라는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트럭을 창업을 해서 6개월 만에 9천억의 우버에 매각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돈 버넷이라는 이 코디악 AI의 창업자는 실리콘밸리에서 그 셀럽 같은 그런 엄청 유명한 친구고,
그 친구가 두 번째로 창업한 회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레일락이라든지 뭐 라이스피드, 배터리 벤처스 이런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투자를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핫한 시리즈 B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2020년 초부터 게틱과 같은 여러 자율주행 기업을 검토하고 이제 투자를 하면서 나름 실리콘밸리에서는 FI지만 SI 같은 FI로 좀 포지셔닝이 됐었고요. 아무리 뭐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뭐 AI 인력을 소싱하기 위해서 뭐 한국 스타트업을 M&A 후보로 소개를 한다든지 뭐 CJ 대한통운을 연결을 해준다든지 정말 그 많은 노력을 했었고 이제 그런 게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알려져서 한국의 뮤어우즈 자금은 꼭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희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게틱 시리즈 B, 코디악 시리즈 B를 연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특히 이런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 딜 플로우가 완전히 좀 세팅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좋은 딜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미국의 그런 이너서클 딜이 저희에게 자연스럽게 좀 소개가 됐던 것 같고요. 코디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800빌리언이 넘는 장거리 고속도로 그 자율주행에 특화해서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작년 9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저희도 이제 올 9월에 보호예수가 풀리면 매도를 해서 엑싯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론토 AI라는 회사인데요. 게틱은 여러분 아시는 그 월마트 배송 트럭 클래스 뭐 6에서 7 이런 정도의 박스 트럭 사이즈고요. 코디악 같은 경우는 클래스 8이라는 그런 트레일러 트럭 자율주행 플랫폼 회사입니다. 프론토 AI 같은 경우는 한 대에 뭐 100억씩 하는 광산용 중장비 트럭을 자율주행으로 전환한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 그 우버의 파운더인 트래비스 켈러닉의 피지컬 AI 회사 아톰스가 제가 투자한 프론토 AI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럭커와 또 다르게 광산, 채석장 같은 곳이 굉장히 뭐 돌산에 파묻힌다든지 먼지, 진동 정말 어이없는 안전사고가 어디보다 빈번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들은 위험한 사이트에서는 기계만 돌아다니고 사람은 안전하게 컨테이너 박스에서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율주행 회사를 창업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고요. 지금 그 피지컬 AI 기업 아톰스가 30빌리언이 넘는 그 밸류에이션으로 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의 행보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리젠트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퓨처리스틱한 전기 비행기 제조사고요. MIT 항공우주공학과 출신들이 이제 창업을 했고 전 세계 대형사들이 2050년 넷제로 플랜 때문에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단거리 노선만 이런 전기 비행기로 대체를 해도 그 넷제로 플랜을 최소 3, 4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창업한 지 3년 만에 9빌리언이 넘는 금액을 이제 수주를 받아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투자한 미국 기업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 자기가 일했던 물류 운송, 항공 운송 분야에서 답답했던 점, 아쉬웠던 점을 해결하려는 그런 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선한 창업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미국 회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저희는 매년 200억 정도씩 국내 기업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앞선 그 글로벌 기업들의 밸류 체인을 보면서 한국 기업을 투자하고 또 상업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점을 가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뮤어즈 벤처스는 선한 비전과 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창업팀을 찾아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